의대생이 72,219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15,000명 이상이나 더 많은 지원을 갖다 했죠. 자, 이제 2025학년도 수시 지원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번 수시의 결과를 보면은요, 의대생이 72,219명으로 작년에 비해서 15,000명 이상이나 더 많은 지원을 갖다 했죠. 거기다가 대부분 이제 이렇게 의대 지원 때문에 서울대나 연대, 상위권 대학의 자연계열 학생들은 의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갈 거기 때문에 경쟁률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서울대, 연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결과는 뭐죠? 바로 물론 이제 의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인재 학종이나 지역인재 교과의 인원이 대거 늘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걸로 인해서 내신폭이 넓어진 것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들은 바로 뭐냐면 지역인재에 대한 인원들이 지역인재 교과 같은 경우는 인원이 대거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인재에서. 그런데 이 대거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더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인원이 늘어난 것 이상으로 더욱더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재학생들 중에서 내신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원한 결과도 있지만 졸업생들, 특히 의대 1학년생들도 이제 지원한 결과가 있겠죠. 물론 의대 1학년생들이 대부분 이제 수도권대 의대에 지원을 했겠지만, 근데 이렇게 졸업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심지어는 직장인들까지도 바로 교과에 뛰어든 결과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졸업생들은 학종은 불리합니다. 지난번 유튜브에서 분석을 해드렸듯이 연세대나 경희대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종에서는 졸업생들을 잘 안 뽑힙니다. 다 10%, 10몇 프로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불이익을 갖지 않는 거는 당연히 정시는 불이익을 갖지 않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뭘까? 이제 교과입니다, 교과. 교과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받지 않죠. 물론 이제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죠. 재학생만 가능해. 이렇게 이제 아니면 작년 재수생까지만 가능해. 이런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오픈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의 어떤 졸업자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재수생, 그 다음에 삼수생, 사수생, 심지어는 직장인들까지 의대 열풍에 힘입어 많이 지원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지역인재 교과가 내가 안 되면 교과로 가야지, 이 생각은 갖다 쉽지 않으실 거예요. 올해 보세요. 지역인재 교과의 경쟁률이 굉장히 인원이 많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은 더욱더 상승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끼리의 어떤 경쟁률이 아니라 오히려 졸업생들까지도 어떤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졸업생들이 이번에 입시 결과가 나와서 지역인재 교과 컷이 좀 내려간다고 하면 저는 더욱더 많은 졸업생들이 더 유입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반드시 뭐를 준비하셔야 되냐면 학종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학종에서는 이제는 이수 과목, 그 다음에 이제 이수 과목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심학습한 과정, 이런 부분들은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도 학교 설명회 가셨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제가 요번에 이제 수많은 배치 상담, 저도 거의 배치 상담 마감을 하면서 한 2달 동안 10시간 내지 12시간 상담을 했는데, 마감하면서 보니까 이수 과목은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에 챙긴 학생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심화 과목 같은 경우도 챙긴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탐구 주제가 일반적이고, 탐구 주제가 우수하다 하더라도 특히 가장 부족한 것은 바로 문제 결력을 갖다 학생부에 나타나지 않은 학생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대에서는 제가 앞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분위기, 왜 이제 재학생들은 학종을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 입시는 어떻게 흘러갈 거고, 그래서 학종에서 어떤 일반적인 주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제공됐었을 때 그거를 갖다 대학에서 의미 있는 평가로 대학에서 의미 있는 평가를 할 수 있게끔 내가 학생부를 만드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교과는 정량입니다. 근데 학종은 내신 등급이 낮아도 합격한 사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작년에는 저희가 일반고 1.2 등급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을 했고요. 그 다음에 2, 3년 전인가는 저희가 일반고 1.31 등급이 서울대 의대에
지역인재의 의예과에 합격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연대 같은 경우도 2.5등급인 자사고 학생이 연대의대에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뭐 4등급대 후반인 학생이 그 다음에 뭐 전기전자공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뭐 고대나 이런데 그 다음에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학과에 합격한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이제 내신 등급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할 수 있는 것이 학종인데 학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수 과목과 문제 해결력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예시와 함께 어떻게 우수한 어떤 사례들과 함께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릴 목차는 이렇게 됩니다. 자, 사상 최고의 72,219명이 의대에 지원했다. 2026, 2020시에선 더 많은 졸업생이 지원한다. 제가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수능에 관한 졸업생 정시와 교과가 유리하다. 재학생은 일부 교과 학종이 유리하다. 아까 이제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의대와 스카이에 합격하기 위한 학종의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학생부에서 피해야 하는 탐구 주제는 무엇일까? 일반적인 주제를 피할 수 없는 교내 활동에서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게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다음에 학생부의 문제 해결력을 나타낸 학생이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다. 이런 주제를 갖고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자, 연합뉴스에서 나왔죠? 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지원자가 57,192명이었는데 금년에는 얼마였습니까? 72,219명으로 15,000명이 더 지원했다. 그죠? 서울권 의대는 16,671명, 경인권 의대 지원자는 44.4%가 증가해서 22,333명, 지방권 의대 지원자도 41.7% 늘어난 33,215명이 집계됐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15,000명이나 늘어났죠. 근데 2026, 2027 입시에서는 더 많은 졸업생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수능 원서 접수 결과죠. 요번에 이제 보면은 아직도 9월달 모의고사 때는 10만 6천 명이 지원을 했는데, 그죠? 2025년도 수능 원서 접수 결과를 보면 얼마가 되죠? 무려 16만 1,000명의 졸업생이 지원을 했죠. 이제 재학생은 34만 명이 되고요. 그럼 아직도 9월 모의고사에 비해서 졸업생들은 아직까지 얼마 정도가 덜 들어왔다? 한 5만 5천 명 정도가 덜 들어온 거죠. 이렇게 굉장히 많은 학생이, 그 비율이 얼마가 되니까 31%나 더 많이 지원을 한 결과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정시에서는 어떻게 되죠? 졸업생의 비율이 졸업 연도별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의대 정시 등록 인원을 보면은 N수생의 개가 얼마죠? 80.7%예요. 80.1%입니다. 그러니까 N수생이 이렇게 80.1%나 정시에서는 강한 거예요. 의대에서는요. 근데 고3은 얼마밖에 안 되죠? 17.1%밖에 정시에서는 합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쪽 보면 울산대 뭐 이런 데 가도 다 100%죠. 그죠? 대부분 다 이건 정시는 뭐 이렇게 학종과는 다르죠. 그죠? 이렇게 이제 울산대가 100% 이렇게 되고 가천대가 80%, 아주대가 80%, 그다음 연세대도 74.5%, 서울대도 66.7%가 다 어디죠? 다 졸업생들이 합격을 많이 했죠. 정시에서. 그렇죠? 지역인재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인재도 어떻죠? 지역인재도 보면은 다 충북대가 100%, 전남대가 92.8%, 그렇죠? 부산대도 83.3% 이런 결과를 갖다 정시에서는 나타냈죠. 그러니까 N수생들이 정시에서는 강하다. 근데 이제 이게 뉴스에 나왔던 거죠. 미저야 본전 수시 교과 전형 중심으로 의대에 지원하는 직장인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요번에 대학까지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의대 약대 지원하는 학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도 보면 이제 직장인에 해당하는 거죠. 대학을 졸업을 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디냐면 이제 교과 전형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의대 지원자가 작년에 비해서 15,000명 이상 늘어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수능에 관한 졸업생 정시와 교과가 유리하다. 재학생은 일부 교과 학종이 유리. 보시면은 서울대학교도 뭐라고 얘기를 하죠? 서울대학교도 보면은 수시 모집 합격생이 약 95%가 고3 현역 학생인 반면 서울대는 교과가 없죠. 다 학종이죠. 근데 정시 모집 합격생이 약 60%가 재수 이상의 학생이다. 아까 서울대 의대 정시에서 얼마가 합격을 했죠? 66%가 합격을 했죠. 자, 고대 같은 경우도 학종에서는 어떻게 되죠? 지원자 비율이 재수 이상과 졸업 예정자를 비교하면 31.9대 62.1로 이렇게 지원을 했는데
합격한 비율은 13대 87이죠. 그러니까 아까 서울대뿐만 아니라 고대도 보면은 학종에서는 누가 유리하다? 재학생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도 보시면은 제가 이걸 갖다 지난번에 분석을 해드렸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저게 20.7%가 서울대 의대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전체 졸업생 합격자 비율입니다. 노란색은 뭐냐면 정시 N수생의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잠깐만 이제 계산을 해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의대에서 의대할 때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135명 중에서 얼마가 되냐면 20.7%니까 얼마가 되죠? 135명 중에 20.7%니까 한 27명 정도가 졸업생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시 직윤과 정시 일반 39명 중에서 정시 N수생 66.7%를 갖다 곱해보면 얼마가 되죠? 거의 뭐 26명이나 27명, 39 곱하기 66.7%를 해보면 어떻게 되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종에서는, 수시에서는 제로이거나 한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비해서 연대는 한 40%대가 됐고요. 성균관대나 울산대 같은 경우도 거의 없거나 울산대는 서너 명 정도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종에서는 누가 유리하다? 마찬가지로 학종에서는 누가 유리하냐면 재학생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현 중3부터 수능 개편 고교 등급제 여파로 2027 입시에서는 졸업생들이 대거 지원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수능이 개편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 중학교 3학년. 그러니까 수능이 개편되니까 고등학교 1학년까지가 현 수능으로 어떤 시험을 갖다 볼 수 있는 마지막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내신도 얼마가 되죠? 5등급제로 바뀌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될까요? 아마 이렇게 돼버리면은 지금 이제 요번에 이렇게 우리가 지역인재 교과가 되게 많았잖아요. 교과는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변형되거나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언제까지죠? 고등학교 1학년까지예요. 그러면은 졸업생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죠? 내가 수능이 바뀌어. 내신도 5등급제야. 그죠? 2028년도 입시부터, 중학교 3학년부터죠.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재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졸업생들이 대거, 마지막이다라는 기회를 해서 대거 들어올 겁니다. 왜 졸업생들은 뭘로 안 뽑힌다고요? 학종으로는 잘 안 뽑힌다고요. 뭘로 뽑혀야죠? 교과로 뽑혀야 되죠. 근데 교과가 이 다음 해부터는 뭐가죠? 5등급제가 돼버리죠. 중학교 3학년부터는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가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 내후년에는 제가 볼 때 가장 무수히 많은 졸업생들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신 성적이 좋았던 졸업생들이 수능 준비해서 교과로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올해 입결까지도 이제 만약에 좀 내려갔어. 등급컷이 좀 여유가 생겼어. 이래버리면, 왜 지역인재 교과 중에서는 뭐가 있는 전형이 있죠?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죠. 그러니까 정량은 아니죠. 그러니까 교과에다가 면접까지가 적용되다 보니까 내신 등급컷이 내려갈 수 있죠. 이러면은 더욱더 많은 졸업생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가장 많은 학생들이 아마 지원하지 않을까, 저는 졸업생들이 그때 지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 해서 저는 졸업생들이 대거 지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교과라는 건 정량인 거잖아요. 그 정량의 결과를 보고 들어오기 때문에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생이 있는데 재학생보다는 졸업생이 뭐를 맞출 확률이 높죠?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이 높죠. 이제 이래 버리면은 재학생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뭐가 유리하다? 오히려 반드시 학종이 유리하니까. 왜? 연대나 경희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종에서는 졸업생들을 갖다 소수만 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반드시 학종을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의대와 스카이 합격하기 위한 학종의 필수적인 요소는 뭘까? 그러면 몇 번 보여드린 거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발언보다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다.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라는 건 뭐죠? 내가 대학 들어가서 이런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했죠? 계속 학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서울대학교 정책포럼에서도 얘기를 했죠. 학생부 이주전형 수시모집 종합역량평가 심층하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학생부 이수네요. 학생부 내신이겠죠. 학생부의 학업수행 세특이겠죠. 이런 내용들을 보겠다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뭐죠? 오히려 주요 과목 성적 우수성, 전과목 성적 우수성, 내신보다는 더 중요한 게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이 의지고, 5위 독서 소양, 심화도서라든지, 심지어는 서울대학교는 전문서적도 읽으라고 얘기하죠. 근데 1위가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신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극복하고 합격하는 학생들의 상당수의 학생들은 뭐가 된다? 바로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반고 1.2등급대 학생이 그 서울대 의대 합격했어. 이런 학생들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문제 해결력이 있죠. 1.9등급대인 학생이 서울대 경영 합격했어. 그 저희 이제 합격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학생들 보면 전부 다 뭐가 있었죠?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학생들한테는 반드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다. 근데 제가 요번에 이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의 배치 상담을 했지만 문제 해결 능력이 나타나 있는 학생들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고1 고등학교 2학년 학생부의 문제 해결 능력을 나타낸다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하는 지름길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학종으로 합격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바로 내신, 그 다음에 이수 과목, 심화학습한 과정, 문제 해결력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수 과목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수 과목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오늘은 좀 피하겠고요. 대신 학생부에서 피해야 하는 탐구 주제는 예를 들면 단순 활동이 되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이런 활동을 하죠. 단순 실험할 때 아스피린 합병 실험, 소화제 효능 실험, 카페인 실험, 그람 연쇄법, 루미놀 반응 실험, 전기용동 실험, 효소 실험, 비타민 실험, DA 추출 실험 이런 부분들, 유전자 제조합 기술, 유전자 가해, 동물 실험 찬반 토론, 기후 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또 수학기제 사례 보면 CT 원리, 바이오리듬, 약물 지속 시간, SIR 모델, 혈류 역학, 심박출량, 체외 충격파 슬 이거는 굉장히 대중적인 주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또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교과와 연계된 교과와 진로를 연결시켜라 이렇게 이제 수행평가가 나오면은 사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뻔하죠. 근데 이제 교과 역량이야라고 상관이 없지만,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또 학교에서 아까 동아리에서 하는 저런 실험들도 공동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이제 디벨롭을 시켜야 됩니다. 그건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제 공대 사례도 AI 윤리, 데이터 편향성, 환경과 탄소 중립 또는 탄소 포집 기술, 사물 인터넷 또는 인공지능 단순 탐구, 드론 등의 비행 원리 이런 것들 많이 하죠. 또 상경 국제 사회계열 사례에서도 공정무역, ES 경영 또는 윤리 경영, 코로나가 경제에 미친 영향, 난민 문제, 교육 문제, 최저임금, 청년 실험, 네온시티, 1대1로 등 다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주제, 학교에서 제공되는 이런 일반적인 주제를 피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교내 활동에서 대학 평가 관점에 맞춰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아리 시험으로 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죠. 같이 하는 건데. 그죠?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대학 평가 관점에 맞춰서 학업 역량을 나타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세포벽의 화학적, 물리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 동아리에서 그람 연쇄법을 통한 세균 분리 실험에 참여한. 그러면서 이 정도거든요. 일반적인 거죠. 이런 건 학업 역량이 나타나는 게 아니죠. 자, 저희가 추천해줘 갖고 이런 일반적인 어떤 활동 사례를 갖다 대학 평가 관점에 맞춰서 지도한 사례를 갖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팀별 활동에서 그람 연쇄법을 통한 세균 분리 실험에 참여해 실제 실험을 통해 그람 은성균과 양성균을 구분하고 실험의 원리를 학우들에게 상세하게 발표해냄. 또한 실험에서 발생한 문제를 보완해 재실험하는 등 주도적인 모습이 인상적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 그람 연색을 실험하며 깨달은 음성균과 양성균의 차이를 기반으로 그람 음성균과 양성균에 따른 질병과 치료 방법의 차이가 궁금해짐. 이에 탐구에 앞서 두 세균이 질병을 일으키는 이유를 알아보고자 전공도서 미생물학의 기초를 참고해 그람 음성균과 양성균 모두가 균체 밖으로 분비하는 외독소를 가지고 있음을 이해함. 이후 해당 외독소가 체내에 들어와 정상세포를 용해시키고 세포 대사를 망가뜨려 사멸에 이르게 질병의 발생함을 상세하게 설명함. 나아가 2학년 생명과학 원시간 탐구한 바이오필링과 연계해 영문학술 자료를 스스로 찾아 읽으며 중약 비교 분석함. 이에 중약을 했는데요. 차이를 기반으로 한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추론하며 아이디어를 논리적으로 제시해냄. 어떻죠? 여기서 그람 연쇄법이라는 일반적인 주제를 갖다 저희가 심화학습한 과정, 전공도서를 통해서 미생물학 기초를 참고해 학습한 과정도 나타나 있었고, 또 제가 교과 간, 활동 간, 학년 간 연계를 나타내라고 했죠. 그래서 2학년 생명과학 원시간에 탐구한 내용과 연계했으면서
그 다음 비교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고 이렇게 문제 결력도 나타나 있는 일반적인 활동 사례를 갖다 대학 평가 관점에 맞춰서 이렇게 디벨롭한 이런 사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지도한 사례인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일반적인 활동 주제를 할 수밖에 없을 때는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갖고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반드시 심화학습한 과정과 문제 해결력 이런 걸 나타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부분들은 뭐 많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자, 이번에는 그러면 대학 평가 관점에 맞춘 차별화된 주제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별화된 주제를 보면은요, 생명과학 원시간, 주제탐구 보고서 수행으로 수업시간, 자극의 전달에 대해 배우며 1학년 진로시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탐구의 후속 탐구를 계획함. 이에 신경계가 근육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궁금해져 스스로 내 몸 안의 지식여행 인체생리학을 찾아 읽으며 이 과정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관여됨을 깨달음. 이에 온라인 강의 생리학을 수강해 신경과 근육의 이음부에 방출된 아세틸콜린이 근섬유막의 수용체와 결합해 근섬유의 활동전이를 유발하며 이후 활동전이가 근육세포막의 T소관까지 확산됨을 이해함. 이로 인해 근소포체로부터 칼슘 이온이 방출된 후 칼슘 이온이 트로포닌과 결합해 트리포미오신을 이동시켜 액틴바이오신 결합 부위를 노출시킴을 토대로 지식을 확장해감. 여기서 그치지 않고 세포 내에서 작용하는 분자들의 기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지 추가 궁금증이 생겨 영문학술 자료를 읽고 단백질 체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특정 세포나 특수 상황에서 만들어지고 작용하는 단백질인 프로테옴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밝힘. 이후 기회가 된다면 관련 단백질의 합성 과정과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를 해보고 싶다는 의지를 다짐. 어떻죠? 여기서도 보면은 일반적인 주제가 아니죠.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 학생이 관심이 했던 내용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제 수업 내용과 또 연계해서 어떻게 새로운 어떤 대학 관점에 맞춘 차별화된 주제. 그러니까 학생부에서 많이 봤던 주제가 아니면서 굉장히 깊이 있는 학습 과정이 나타나 있죠.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조금 우리가 이제 하면서 학생부를 갖다 꾸미기 위해서는 필요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또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미적분에서 혈류역학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죠. 혈류역학에서 미적분의 쓰임새를 조사함, 혈류의 부피 흐름률을 점성 있는 유체의 흐름으로 나타낼 수 있는 푸아제의 공식을 학습하고 이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다 일반적으로 저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을 갖다 저희가 어떻게 디벨롭 시켰는지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합니다. 점성 유체의 나비스토크스 방정식을 바탕으로 혈류역학의 기본 방정식인 푸아제의 공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학습하고 원기둥 좌표계를 이용한 식을 세워 적분함으로써 혈액의 부피 흐름률과 혈관의 입구와 출구에서의 압력 차이 사이의 비례관계를 유도해냄. 혈액의 부피 흐름률을 전류의 압력 차이를 전이차에 각각 대응시켰을 때 혈류에 대해 유도한 식의 수학적 구조가 전기회로에서의 오음의 법칙과 동형인 것을 깨달음. 이에 혈관회로와 전기회로의 대응관계를 축전기, 자체 유도 코일 및 배터리를 포함하는 전기회로까지 일반화시킨 윈드캐슬 모델을 구축하고 전기회로와의 유사성과 수정된 윈드캐슬 방정식을 이용한 심혈관계 분석에서 제시하고 있는 모형을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함. 매트렉과 시뮬링크를 이용한 RLC회로 모델링 코드를 수정하여 혈관의 팽창 및 혈액의 역방향 흐름을 축전기의 충전, 패러다이의 유도 전류와 대응시켜 모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상미분 방정식과 위상자 방법으로 풀이하며 다양한 혈류 현상을 전자기 현상에 대응시켜 수학적 언어로 해석하면 어땠습니까? 혈류역과 미분만 대부분 다 저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했죠? 푸아제의 공식, 그죠? 그 다음에 혈류역학,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에 또 물리적인 성질을 들어죠. 전기회로에 대한 부분들을, 그죠? 전기회로까지 일반화시킨 윈드캐슬 모델과 구축해서 수학과 생명과학과 물리를 갖다 융합한, 그죠?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디벨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화된 주제가 이렇게 디벨롭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과 간의 연계라든지 융합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심화학습한 과정이면서 이렇게 일반적이지가 않죠. 심화학습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는 이런 탐구의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어떤 활동을 갖다
대학 평가 관점에 맞춰서 이렇게 디벨롭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또 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학 평가 관점에 맞춰. 그래서 제가 수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죠? 수학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너무 수학을 갖다 진로하고만 연계시키려고 하지 말고, 그 수학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예시를 보겠습니다. 기하에서 그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읽고 타원의 정의를 바탕으로 행성의 공전 궤도가 타원이라는 명제를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과 운동방정식을 수학적 가정으로 간주하고 증명함. 고정된 두 초점을 공유하는 타원 가족이 20률이 커짐에 따라 두 초점 사이의 한 선분으로 쪼그라드는 것에 창한 복소평면에서 Z는 0의 중심을 가지는 원을 적절한 변수변을 통해서 다른 복소평면 위에 타원으로 옮길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림. 이를 통해 등등등 이용해서 W는 그 0의 한쪽 끝이 고정된 용수철에 매달려 운동하는 물체의 궤적이 타원임을 증명함. 이어서 다시 한번 U는 W 제곱과 같은 변수 변환으로 W 평면 위의 타원이 U 평면에선 U는 0의 두 초점 중 하나인 타원으로 매핑되는 것을 증명하고, 변환 이전과 이후의 문제에서 모두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는 가정 아래 합성함수의 미분을 써서 U 평면에서의 운동이 만류인력 법칙과 같은 형태의 운동 방정식을 만족하는 타원궤도 운동이라는 것을 증명함. 직접적 접근법 대신에 변환을 활용한 창의적 아이디어가 돋보이면 어떻습니까? 수학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한 이런 주제들도 굉장히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교과 역량을 평가한다는 대학은행 평가 관점에 맞춘 차별화된 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인문사회 계열의 이제 경영 쪽에 대한 내용을 보죠.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게 ESG 경영이죠. 그죠? 교과 수업에서 평소 관심을 가진 ESG 경영을 탐구하고자 모둠을 조직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탐구함. 이런 식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제 ESG 경영이 디벨롭 되는지 한번 보시면요. 통념적으로 알려진 ESG 경영 전략이 어떻게 구현되고 실제로 현실 가능한지에 대한 비판적 검토하는데 관심이 많은 학생임. 실제 수행 평가에서 부직포 가방 사업을 기획 진행하며 제조 공정에서 만들어지는 오염에 대한 복구 문제를 식별함. 이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며 도서 생산 운영 관리를 읽으며 제품 보증에 대한 충당 부채가 설정되어야 함을 학습함. 기존 사업 기획의 보완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 폐기물의 정화 비용이 부채로 사업 기획 단계에서 설정되어야 한다는 개선 방안을 새롭게 제시해 기존의 기획안을 보완함. 이를 통해 충당 부채 설정과 연속 제재의 관리 회계를 통한 부직포 가방 사업의 수익성 평가라는 주제 발표를 설득력 있게 개진함. 활동을 통해 ESG 경영 양면성을 이해하고 마케팅과 회계학을 활용한 다면적 분석으로 해결 방안을 도출한 점이 인상적임. 어떻죠? 디벨롭이 됐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ESG 경영이 굉장히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인 어떤 이제 이렇게 회계학이나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그렇죠? 굉장히 깊게 또 디벨롭 되어 있는 이런 그 대학 평가 관점에 맞춰 나타난 학생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일반적인 주제와 그다음에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뭐라 그랬죠? 핵심은 뭐다? 학생부의 문제 결력을 나타낸 학생이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이제 경희대 요번에 의학학 설명에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연대 중앙대 경희대가 발간한 책에 뭐라고 나와 있죠?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과 내용을 갖다 수업 내용을 활용한 연계적 질문이나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고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이게 의대만이 아니라 모든 인문사회 계열이나 자연과학계, 의학계 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의학 계열에서 탐구력은 연구 역량 또는 탐구 역량으로 평가한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보이는 학생을 선호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사회과학 계열에서 문제 해결력의 중요성. 자, 문제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 과정이 구체적이지 않다. 그 결과 문제 해결력에 대한 득점에 실패한다. 학생이 문제라고 제시한 문제 상황과 아젠다가 공감을 이끌어낼 수 없는 성격이 문제이다. 하나의 현상을 입체감 있게 접근하는 것이 사회과학의 다면사고 인재에 부합한다. 이런 관점에 맞춰서 문제 해결력을 나타내야 된다고 봅니다. 바로 딱 나와 있죠. 구체적 문제 상황 2024 세속 펑크, 학습 내용 과표 결정과 2월 결손금, 그 다음에 주도적 해결 방안 도출. 한번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도한 어떤 사례죠. 동아리에서 2024년 법인세 세수 펑크 현상에 대한 언론 보도를 읽고 기업의 절세와 탈세의 명확한 규정에 대한 관심을 가진, 특히 사회문화 교과에서 학습한 지위와 역할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공식적 법인격을 가진 기업의 소득 기준을 어디에 설정하는지에 따라 납세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식별함.
현행 기준을 탐색해 보고자 도서 법인세법 개론을 선정해 과표와 납부서에게 계산 단원을 읽으며 2월 결손금 제도, 비과세 소득, 최저한세의 작동 원리를 예제풀이와 함께 학습함. 이 과정에서 결손금 공제기한 15년 연장과 비중소기업의 80% 한도 상향이 과세 표준을 낮추어 발생한 세수가 줄었다는 가정을 세워 이를 검토한. 이 과정에서 도서 재정학을 읽으며 소득공제 방식과 세액공제 방식 중 누진구조의 한계 세율이 클수록 소득공제 방식을 선호함을 학습함. 함께 접한 알링햄 샌드모 모형을 활용해 넓은 세원과 낮은 세율을 목표로 2025년 법인세 세원 증가를 위한 세법 개정안 제안을 작성해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학업 역량, 진로 역량을 발휘함. 실제 2월 결손금 한도의 2단계를 현행 4단계 누진구조의 수준으로 차등화시켜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평등이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창의적 방안을 도출한 점이 인상적임. 어떻죠? 굉장히 상경계열에서 문제 해결력이 잘 나타나 있지 않나요?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학계열의 미적분의 어떤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 있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미적분 주제 탐구로 단진자의 진동 주기를 수치적분법으로 계산하기로 함. 먼저 적분 구간을 10등분한 다음 매트랩으로 배우는 공학 수치 해석을 통해 학습한 직사각형 분할, 사다리꼴 공식, 심슨 공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값의 비교를 시도하였으나 피적분 함수가 적분 구간의 한쪽 끝에서 발산하기 때문에 리만합이 발산하거나 근사값의 정확도가 떨어지는 문제점을 발견함. 이에 100개의 부분 구간으로 세분할하여 더 정확한 근사값을 구하려 했지만 함수값의 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직사각형 분할 사다리꼴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음을 깨달음. 미적분학원 도서의 이상적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보았지만 수치적분법으로 이상적분을 적절히 다룰 방법을 찾지 못함. 해결책을 고민하던 중 곡선의 길이를 구하는 적분을 1대1 대응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X구간 한쪽 끝에서 발산하는 피적분 함수의 적분을 Y구간 전체에서 유한한 피적분 함수의 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는 발상을 떠올림. 이상적분을 잘 정의된 리만 적분으로 변환한 결과 높은 정확도의 적분 근사값 계산에 성공함. 수학적 아이디어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돋보이면 어떻죠? 수학 같은 경우에도 문제 해결력이 잘 나타나 있죠. 자, 이제 이런 학생부를 만드셔야지만이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뭐였죠? 이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이제 졸업생들이 들어올 거다. 근데 졸업생들은 정시에 강하니까 수능 최저는 잘 맞출 거고, 그 다음에 올해 분명히 이제 지역 인재가 대거 늘었지만 경쟁률이 다 높아졌죠. 지원율이 많이 늘었죠. 그 중에 상당수가 이제 물론 재학생도 있지만 졸업생들이 되게 많다. 근데 졸업생들은 이 등급 컷을 맞춰갖고 내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다는 가정하에 들어오기 때문에 재학생들은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재학생들이 이제 어떤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학종이다. 그래서 학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수가 뭐 고교와 대학의 연계 교육 과정인 심화학습한 과정 이런 거는 이제 많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이나 스카이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잘 돼 있는 학생들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주제도 있었지만 그런데 일반적인 주제를 할 수 있는 이런 학교의 형편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인 주제를 대학의 평가 관점에 맞춰 디벨롭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핵심은 이수과목, 뭐 당연히 내신 중요한 거고 내신과 이수과목, 심화학습한 과정과 함께 결국은 문제 해결력이다. 그 문제 해결력을 잘 갖춘 학생이 항상 내신을 극복하고 합격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 해결력을 갖춘 학생부를 갖다 갖추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내년도나 내후년도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었을 때 의대나 스카이 이렇게 상위권 대학에서 합격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